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 2차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의 재활용 쓰레기에서 다량의 의료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특정 병원에서 버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루를 들어 올리자 온갖 종류의 약병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바늘이 그대로 드러난 주사기부터 혈액이 묻은 링거관까지 모두 재활용 쓰레기에 섞여 버려진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링겔병 그리고 주사기, 약병까지 여기 있는 폐기물이 모두 재활용 수거 차량 한 대에서 나온 양입니다. 법에 따라 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를 이용해 보관, 수집, 운반하고 처리 시설을 갖춘 전문 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가정에서 버린 생활 폐기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의료기 성상의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생원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재활용 수거물을 통해서 배출된 부분은 일단은 생활 폐기물로 구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링거병엔 환자 이름이 적혀 있고 특정 요양병원의 이름이 적힌 약봉지도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환자 이름까지 적어져 있고 특정 차량에서 오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저녁에 같이 함께 이렇게 버릴 일이 있지는 않겠죠. 왜냐면 폐기물로 해서 다 분리해서 다 나가는. 전주시는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 달에 그냥 몇 차례 조사를 해요. 그걸 내가 발견을 못했네. 의료 폐기물이 어떻게 재활용 쓰레기로 둔갑해 전주시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리사이클링 타운으로 운반됐는지, 의료 폐기물에 적힌 인적 사항 등을 근거로 전주시의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끊이지 않는 OCI 군산공장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으로 30년 가까이 된 낡은 시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OCI 측에 공장 이전까지 요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에 군산지방산업단지에 들어선 OCI 군산공장입니다. 올해에만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가스 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근처에 다 이렇게 장사도 하고 주택에서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신데 아무런 조치도 없으면 너무 불안하죠, 저희로서는. 빈번한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으로 30년 가까이 된 낡은 설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그동안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배관 연결부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부식돼 유독가스가 누출됐다는 겁니다. 군산시는 OCI에 대해 낡은 설비 교체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설비가 노후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합니다. 시민단체는 위험한 시설에 대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OCI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법을 만들자고 저희들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노후 설비에 대한 민간 부분이라 해서 그걸 못하고 있어서. 군산시는 OCI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공장 이전 요구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OCI 군산 공장이 28만 군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이번에는 내놓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아직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 대책도 당장 군산조선소를 다시 가동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지난해 7월, 당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을 2019년으로 내다봤습니다. 좀 걱정하시는 군산조선소도 좀 어려움을 좀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는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언급했던 재가동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입장은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공동대표로 임명된 가사면 사장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아직 어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만 전북 조선업계에서 요구하는 선박블록의 군산 배정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경제를 위해서는 군산조선소가 조속히 재가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당장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중소조선소를 위한 LNG 연료선 발주와 조선업체 금융, 고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산업 생태계의 현인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협력을 회복하고자 이번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춘 지 벌써 1년 반. 재가동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지만 실망과 분노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 쌀 5만 톤을 공매했습니다. 쌀값의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2017년산 쌀을 세 번째로 방출한 건데요. 농민단체는 어제 국회 앞에서 나락투쟁을 벌였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정부의 2017년산 쌀 공매에 참여한 RPC, 즉 미국 종합처리장입니다. 이번 쌀 공매에 전북에서는 89곳의 농협과 민간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쌀 공매는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6월 10만 톤의 공매를 시작으로 지난 8월 4만 톤, 이번엔 5만 톤의 쌀이 방출됐습니다. 정부가 비축미를 잇따라 푸는 건 쌀값 오름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 1월 초 3만 9,423원이었던 20kg 쌀값은 11월 중순에 4만 8,421원으로 23%가량 올랐습니다. 주로 단체 급식용이나 요식업체에 공급될 이번 공매쌀은 지난해 생산된 물량이라 쌀값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 소비자들은 2018년도산 햅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부 구매는 2017년도산 쌀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쌀값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그러나 현재 쌀값이 크게 오른 게 아니라 예전 가격을 되찾았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80kg 쌀값의 목표 가격 19만 6천 원을 적어도 24만 원까지는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산비도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쌀값이 24만 원 정도는 받아야 영농비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온다 해서 저희가 24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어제 국회 앞에서 나락 투쟁을 벌인 농민회는 다음 달 1일 2차 투쟁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대학교에 약대가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약대 정원이 결정됐고 이제 어느 대학에 배분할지만 남은 상태인데요. 최종 결과는 늦어도 내년 2월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학년도 약대 정원을 60명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어느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느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35개 약대에 정원을 배분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신설 약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지난 3년간 약대 유치를 추진해온 전북대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전북대는 지역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혁신적 커리큘럼으로 연구 약사 육성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의대는 물론 수의학, 자연과학, 화학공학 등 신약 개발을 위한 학제 간 협력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전북대학교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약학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서로 시너지 효과라든가 종합적인 효과가 없어요. 약학대학이 들어서면은 딱 빠진 키워드가 채워져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과 거점 국립대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와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의대가 있으면서 학생 10,000명 이상인 대형 거점 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곳은 전북대가 유일해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수도권 사립대학의 도전과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반발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안에 약대 정원 증원을 원하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정원 배분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청소년과 교사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 축제인 전북 청소년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대표급 배우들이 선보이는 뮤지컬 플라잉도 소개해드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 남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홈스테이가 마련된 2020년. 북한 소녀 하진이가 남한 소년 우영의 집으로 오면서 전쟁 같은 첫사랑이 시작됩니다. 12번째를 맞은 전북 청소년 영화제 개막작 소년, 소녀를 만나답니다. 청소년들이 지닌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사흘 동안 경쟁과 초청 섹션에서 모두 48편의 영화가 선보입니다. 네, 초청 섹션은 다른 지역 청소년 영화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작품으로는 경쟁작이 한 38편 나왔고요. 초청작으로는 10편이 지금. 역사 속 화랑과 도깨비가 시간의 문을 통해 21세기 경주의 한 고등학교를 넘어오면서 좌충우돌 판타지가 펼쳐집니다. 대사 없이 진행되는 넘버원 퍼포먼스 뮤지컬 플라잉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체류 선수들이 배우로 나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회화와 영상 작품을 오가는 일본 작가 아리미치 이와사와가 전주를 찾았습니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예술 교류를 위한 초대전입니다. 자신의 삶을 곰곰이 뒤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도내 시군들이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서울대와 손잡고 새로운 콩 종자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남원시는 김 부각을 또 다른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순창구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과 함께 기존 품종보다 수량이 많고 품질도 우수한 콩 품종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콩 품종이 개발되면 간판 특화 산업인 전통 장류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걸로 순창구는 보고 있습니다. 관학 협력을 통해 신품종 개발 성과를 이루게 되면 순창 장류 산업의 경쟁력과 더불어 세계적 브랜드화에 한층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남원 예총광장에서는 8개 관련 업체들이 참가해 부각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남원 부각이 전국 유통량의 60-70%를 차지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어 새로운 특산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부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들어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체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개장 1년 만에 매출액 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장수사과의 경우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몸이 불편한 61살 이모 씨 집에 400장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정읍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나눔 행사를 계속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유진섭 정읍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한 번에 10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황숙주 순창군수와 순창군 공무원 11명은 선거를 앞두고 약 130차례에 걸쳐 군수의 치적을 게시하거나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선거 토론회에서 농협조합장으로 재임할 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일에 대해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 공보물과 토론회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온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의정활동 보고서 주요 학력란에 모 대학원 최고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보고서 16,500여 부를 선거군의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할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학력 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익산시 남중동 한 원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긴 시신은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남은 채였고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현장 감식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9도 등 7도에서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일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